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말을 자주 하시나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말은 곧 나의 이미지가 됩니다. 즉, 안 좋은 말을 입에 달고 살면 정말로 되는 일이 없는 사람으로 비치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버리죠. 말에는 한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인품이나 인성까지 드러나 상대가 당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죠. 어찌 보면 참 무섭습니다. 하지만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예쁘고 달콤한 말을 자주 입에 올리다 보면 저절로 인생이 풀리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말을 한층 더 아름답게 가꾸어줄 책을 읽어드릴 겁니다. 적도 친구로 만드는 무적의 대화법. 말의 위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방법들이 담겨 있는데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 라는 답을 다양한 상황으로 구분지어 소개합니다. 읽기만 해도 실생활에 유용한 말하기의 기술. 이 기술을 익히시며 매력 넘치는 사람이 되어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말이 추위를 녹인다. 좋은 말 한마디는 엄동설한에도 사람을 따스하게 하고 나쁜 말은 삼복 더위에도 사람을 춥게 만든다. 이 말은 언어가 인간관계에서 작용하는 중요한 역할을 보여준다. 저속하고 강한 말은 거부감을 불러일으켜 인간관계를 냉각시키지만 부드러운 어조는 봄바람처럼 마음을 흔들어 조화롭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돕는다는 의미다. 좋은 언어는 마음의 통로가 되어 굳게 닫힌 마음을 연다. 좋은 말의 사회적 역할은 이외에도 무궁무진하다. 좋은 말은 사랑과 신뢰를 느끼게 한다. 신뢰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나는 너의 능력을 믿는다. 최선을 다하는 네가 멋져 보여. 네 성실함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 이런 말은 사랑과 신뢰를 얻으려는 상대의 욕구를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충족시킨다. 상대에게 신뢰를 전하면 그는 강력한 에너지를 받아 활력을 충전한다. 말 한마디로 쓰러진 사람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추운 밤을 견딜 따뜻함을 얻는다. 낙심한 사람은 희망을 다시 보게 된다. 당신이 먼저 신뢰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주변에서도 당신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 좋은 말은 모순을 해결하는 약이다. 다른 사람이 미안하다고 할 때 소탈하게 괜찮아 라고 답하자. 당신의 관용과 관대함이 돋보이는 기회가 된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빅토르 위고는 바다보다 넓은 것은 하늘이고 하늘보다 넓은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말했다. 관용적인 말 한마디가 오해나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소학이라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상대가 관용을 베푼다면 고마움을 표해야 한다. 상대의 잘못에 대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해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예의를 갖춰 고마움을 전해야 한다. 좋은 말은 사람에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진실한 칭찬은 사람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좋은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힘과 용기를 준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포착하고 적당한 타이밍에 칭찬해주자. 긍정적인 감정과 성취감을 선물하는 격이다. 물론 칭찬은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빛난다.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성을 담을수록 그 에너지가 발휘된다. 진실한 칭찬만이 그들의 원동력이 되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긍정적인 감정의 불꽃을 뿜어낸다.
당신의 한마디 칭찬으로 상대는 희망의 빛을 밝히고 진취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좋은 말의 출발점은 성실이다. 좋은 말 한마디는 따뜻한 온기까지 전한다. 진실한 말을 상대가 고맙게 받는 이유는 그 말에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가족과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 돌봐주고 친구가 도와주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며 감사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은 옳지 않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에게 전하는 감사는 예의이자 서로 간의 사랑과 우정을 돈독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당신의 말도 일리가 있어. 괜찮아. 고마워. 진짜 잘했어. 이런 이야기들은 매우 평범하다. 그러기에 쉽게 간과된다. 그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제는 상대에게 힘을 주는 의미에서 그 간단하고 아름다운 말을 자주 건네보자. 상대에 대한 존중, 이해, 격려, 배려, 감사를 담아 수시로 표현하는 것이다. 당신의 말 한마디는 상대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자신감을 북돋운다. 더불어 당신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상대에게 뿌듯함을 선물하자.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는 그가 가장 칭찬받고 싶어하는 부분을 칭찬하자. 이는 대인관계 능력을 월등하게 높이는 데 쓸 수 있는 비책이다. 평소 상대의 일상을 관찰하며 그가 가장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디인지 살펴보자. 만약 아주 작은 성과나 노력이 보인다면 지체 말고 칭찬하며 그를 응원하자. 당신이 그의 열정을 끌어올린다. 칭찬은 한 번으로 끝내자. 한 사람에게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칭찬하면 상대는 당신의 진정성을 의심한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칭찬할 때는 칭찬에 사용한 어휘를 바꾸고 가능하다면 다른 각도에서 다른 부분을 칭찬해야 한다. 상대의 외모가 출중하거나 사업에 성공했다는 이유로 주위에서 칭찬을 많이 듣는 사람이라면 그가 발견하지 못한 장점을 찾아내 칭찬해야 효과적이다. 그래야 당신의 남다른 관점이 빛난다. 칭찬은 사람 마음에 스민다. 누구나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 칭찬은 한 사람의 잠재력과 지혜를 자극하여 그에 걸맞게 행동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좌절을 겪고 곤경에 빠진 사람에게 칭찬은 어둠의 빛처럼 희망이 된다. 그의 생활을 바꿔줄 수도 있다. 한마디의 칭찬으로 상대에게 즐거움을 주고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칭찬하는 법을 배우자. 칭찬은 제때 해야 한다. 상대가 좋은 일을 했거나 능력이 성장했을 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자. 상대가 최대의 성취감을 느끼도록 의욕을 북돋우면 그는 다음 단계로 도약한다. 그러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제때 칭찬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그들은 평소에 다른 사람의 존경과 치아를 받는 일에 익숙해져 있어서 다른 이들을 칭찬하는 경우가 드물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칭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들이 하는 칭찬은 어리고 부족한 사람이 성장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강한 동기를 부여하고 더 큰 성장을 추진하며 서로의 관계를 발전시켜주는 원동력이 된다. 칭찬이 꼭 거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차관점을 찾아 칭찬해주면 마음에 깊이 파고든다. 친구 집에 손님으로 가면 그 집 요리 솜씨가 뛰어나다고 칭찬할 수 있다. 그러면 친구는 노동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준비하는 동안 느낀 피로가 사라진다. 덩달아 당신에 대한 호감도는 높아진다. 이 모든 것이 한마디의 칭찬에서 비롯된다. 칭찬의 성의를 담아 현실적으로 표현하자.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격려의 효과를 발휘하는 효과를 낸다. 허위적이고 과장된 칭찬은 아부다. 이러한 칭찬은 효과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거부감을 부른다. 칭찬하는 것도 적당해야 한다. 칭찬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과도한 칭찬은 사람을 자만에 빠지게 만든다. 적당한 칭찬을 하려면 상대의 장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부족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약간의 허점이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뒤이어 격려해주면 좋은 성과로 이어진다. 상대가 어떤 일을 완성했을 때 그저 대단하다고 큰 소리로 떠들지 말자.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아주는 것이 더 낫다. 힘든 일이었지만 그가 어려움을 극복해서 완성할 사실을 열심히 설명하는 것 자체가 충분한 칭찬이다. 성과만 보고 칭찬하는 것보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힘든 과정을 이겨낼 상황을 부각해 준다면 상대는 당신에게 감동받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칭찬하자. 상대 앞에서 칭찬하는 것과 뒤에서 칭찬하는 것은 다른 느낌을 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칭찬하면 어떤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니기에 평범한 말 한마디가 더욱 진실하게 느껴진다. 만약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칭찬받은 사실을 상대가 알게 된다면 더욱 감동한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는 칭찬보다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하는 칭찬의 위력이 더 세다. 칭찬은 욕구를 충족시킨다. 사람에게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 애정과 소속의 욕구는 우정과 사랑, 대인관계의 욕구다.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다른 이들의 관심이 필요하며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 칭찬이 이런 심리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다. 칭찬은 빛과 같아서 사람을 발전시킨다. 그러므로 상대를 볼 때 질책할 문제를 찾지 말고 칭찬할 이유를 찾자. 당신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언어는 마법을 일으킨다. 입에 쓴 약이 병에는 좋다. 라는 속담은 누구나 잘 아는 말이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데 너무 솔직하게 직언한 뒤 이 속담을 덧붙이기도 한다. 원래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법이잖아.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도움이 되는 말로 새겨들어. 자신의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리더라도 받아들이라는 뜻이다. 자기가 직설적으로 표현한 말을 합리화시키는 것이다. 애초에 이 속담을 핑계 삼아 말 조심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말로 가미하지 않고 배려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진실이고 좋은 의도의 조언이라도 타인의 아픔을 건드리고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몸에 이로운 충고도 쓴맛 나지 않고 귀에 거슬리지 않게 할 수 있다. 같은 의미이지만 상대를 배려한 말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오히려 덕담이 된다. 이를 위해 언어의 마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상대의 견해를 긍정하자. 언제든 누구나 다른 사람과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므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절대 단도직입적으로 상대의 의견을 부정하지 말자.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고 상대의 의견에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받아들여야 한다. 그 뒤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자. 당신이 제시한 의견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한 관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하지만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 나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하지만 이처럼 상대의 말을 긍정한 뒤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먼저 상대를 긍정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객관적으로 보이고 논리적인 사람으로 보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의견을 상대가 경청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인다. 어떤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강경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긴장된 분위기만 조성된다. 상대는 난처한 상황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 아예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떤 의견을 전달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일단 상대의 말에 동의를 표하자. 상의하는 말투를 쓰자.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는 명령적 어조를 사용하면 안 된다. 가능하다면 온화한 말투로 정중하게 제안하자. 당신의 의견은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게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요? 상의한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한다는 표현이다. 당신이 충분한 존중을 보여줄 때 상대도 당신의 의견을 고려하고 상응하는 존중을 보낸다. 예의를 갖추고 대안을 찾자는 의견에 버럭 화를 내거나 강압적으로 자기 의견만 관철하는 사람은 드물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누구와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다. 막무가내로 상대가 자신의 주장만 고집한다면 그때는 당신도 확고한 어조를 사용하자. 진격을 위해 먼저 퇴각하라. 서로 다른 의견으로 대립할 때 전투적인 표현을 쓰지 말자. 곤란하다는 듯 살짝 난처한 표정만 드러내도 된다. 당신이 망설이거나 우물쭈물하는 모습에 상대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한다. 다른 의견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상대가 이 말을 건넨다면 그때 당신의 의견을 말하자. 당신 의견이 조금 과하더라도 상대는 자신이 말하라고 제안했기에 말이 끝날 때까지 거부감을 보이지 못한다. 상대에게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인식하도록 도와준다. 상대의 의견을 직설적으로 부정하면 그를 이해시키기 힘들다. 먼저 상대의 의견을 잘 듣고 허점을 찾아야 한다. 그 의견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결과를 분석해 제시하면 상대는 할 말을 잃는다. 상대 의견에 논리적 오류가 있다면 이에 반박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전문가의 의견이나 통계 자료, 사례, 기사 등 사실을 토대로 한 자료가 유용하다. 객관적인 자료일수록 명확한 근거가 되어 상대는 어떤 점에서 자기 의견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된다. 상대가 미처 생각지 못한 반론 자료라면 당신에게 더 유리하다. 사례 설명을 통해 자신의 관점을 증명하자. 상대에게 다른 의견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특히 소통 대상이 선생님이나 상사, 연장자라면 그들의 관점을 직설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예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권위를 무시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대신 그들도 알 법한 비슷한 유형의 사례를 들려주자. 다른 사람이 이와 비슷한 일에 부딪힌 것을 제가 봤어요. 그분이 이렇게 처리했는데 결과가 꽤 괜찮았어요. 저희도 그 방법을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타인의 경험을 예로 들어 자신의 관점을 증명하면 좋다. 상대의 체면을 지켜주면서 토론이나 의견 교환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므로 상대가 부정적 견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이 직설적인 언행보다 훨씬 똑똑한 처사이며 효과적이다. 지적의 달콤함을 가미하라. 지적은 상대가 자기 결점을 수정하도록 유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게 돕는 말이다. 상대가 자신의 결점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할 때 혹은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충직한 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누구도 날카로운 지적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지적당했다는 것만으로도 불쾌감을 느끼고 불만을 품는다.
지적을 수용하고 잘못을 개선하려는 의지보다 지적한 상대에게 악감정을 키울 수 있다. 그리하여 잘못을 고쳐준다는 목적은 달성되지 못하고 인간관계의 조화만 깨트린다. 하지만 몇 가지 사항만 고려하면 지적에 수반된 부정적인 영향은 충분히 피할 수 있다. 지적하는 날카로운 말에 달콤함을 가미하고 적당히 포장해야 한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표현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상대가 다르게 받아들인다. 언중유골, 즉 말 속에 뼈를 감추고 있지만 당사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을 지적해야 할 경우 다음 사항에 주의하자. 지적은 무딜수록 좋다. 지나치게 날카로운 지적은 비난이 된다. 지적받는 당사자의 감정을 상하게 해 이성적인 판단을 흐트러 놓는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해? 넌 구제불능이구나. 초등학생도 이 정도는 안다. 이렇게 상대를 비하하는 말은 상대의 가슴에 빗으로 꽂힌다. 실수로라도 절대 내뱉으면 안 되는 말이다. 상대의 감정선을 건드리면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한 지적 때문에 어느 순간에 당신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악인이 되기도 한다. 상대가 너무 절망적인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반복할 때는 말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자. 이렇게 했으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 텐데. 너도 후회되지? 반성하고 있는 거 알아. 무슨 일이든 처리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봐야 해. 이런 지적은 받아들이기 쉽고 잘못을 바로잡는데도 효과적이다. 지적은 간결해야 한다. 지적을 장황하게 늘어놓거나 잘못을 반복해서 언급하면 안 된다. 상대를 지적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된다. 대부분 지적할 사항을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 급한 마음에 말이 두서없이 나온다. 지적하는 문제를 설명하다 보면 말이 길어진다. 지적사항을 강조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불필요한 말까지 나온다. 그러면 상대는 잔소리로 여긴다. 시비 거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적당한 길이의 지적이 가장 좋다. 한두 마디로 상대를 이해시킨 후 자연스럽게 다른 화제로 옮겨가자. 가능한 한 가벼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한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면 좋다. 달콤하게 코팅한 지적은 상대로 하여금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단 이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에게 달콤하게 코팅한 말만 남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칭찬과 지적의 비율을 조절해야 한다. 칭찬을 먼저 말하고 지적을 나중에 언급하자. 칭찬으로 마음이 풀어지고 완화된 상태에서 듣는 조언은 누구나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이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적은 문제 해결에 목적을 둔다. 다른 사람을 지적할 때는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옳은지 의견을 제시하자. 그래야만 효과적인 지적이 된다. 상대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이해시켜야 한다. 지적이 이치에 맞아야 상대가 쉽게 납득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일을 잘못했다고 해서 그가 문제 있는 사람은 아니다. 잘못된 것은 행동과 처신일 뿐 그 사람 자체가 아니다. 따라서 지적할 때는 반드시 잘못된 행위를 대상으로 해야지 사람을 지적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실수가 그 사람의 문제인 양 직격탄을 가하면 상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힌다. 그러므로 지적하기 전에 스스로 자문하자. 내가 당사자를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잘못된 행동 자체를 소홀히 한 게 아닌가? 내가 인신공격하는 건 아닐까?
일반적으로 지적의 성공 여부는 주로 지적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단순히 자신의 견해를 진술하면 상대의 혐오와 불만만 키운다. 개인적인 불만과 감정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자 문제 해결과 잘못을 바로잡는 방법을 제시하면 지적은 당신이 원하는 효과를 낸다. 어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남학생이 진흙 덩어리를 들고 친구를 뒤쫓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본 선생님은 아이를 제지하며 교무실로 오라고 했다. 그 학생은 틀림없이 크게 꾸지람을 들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런데 선생님은 사탕 한 개를 내밀었다. 이 사탕은 너에게 주는 상이다. 네가 교무실에 제 시간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이어서 선생님은 사탕 한 개를 또 그 학생의 손에 놓았다. 이 두 번째 사탕도 너에게 주는 상이다. 내가 너를 말렸을 때 너는 즉시 행동을 멈추었다. 그것은 네가 나를 존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다. 학생이 놀라자 선생님은 세 번째 사탕을 꺼냈다. 내가 조사한 결과 네가 진흙덩어리로 학생을 때리려는 이유가 그 소년이 여학생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너는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가해자를 응징하려 했다. 그래서 너의 정의로움을 위해 이 상을 주는 거다. 이 말을 듣고 남학생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했다. 친구를 때리면 안 되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이때 선생님은 네 번째 사탕을 건넸다. 네 잘못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상 하나를 더 주는 거다. 이 선생님은 학생을 꾸짖지 않았다. 사탕 4개와 온화한 방식으로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했다. 동시에 4가지 장점을 발견하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방법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뿐 아니라 엄격한 지적보다 교육적 효과가 훨씬 크다. 선생님이 단호한 모습으로 학생의 잘잘못을 따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학생은 반성하지 않고 선생님에게 불만을 키웠을 것이다. 당시 자신은 피해 여학생을 돕기 위해 진흙덩이를 들고 친구를 쫓았기에 정당한 행위라고 반박했을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갈등만 증폭될 뿐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를 잘 아는 선생님은 일방적인 지적의 문제점을 피해 다른 방법을 택했다. 여학생에게 가한 괴롭힘을 폭력이 아닌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이다. 자조는 난처한 상황의 돌파구다. 자조란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 자신의 잘못이나 약점을 드러내어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를 뜻한다. 유머의 방식 중 하나이며 감정을 조절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감이 높은 사람이다. 자조의 유머를 던져도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없고 이미지도 손상되지 않는다. 오히려 가벼운 분위기를 조정하고 자신의 친화력과 매력을 높이는 기회다. 자신의 약점을 적당히 드러내고 스스로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보자. 대인관계를 조정하는데 효과적이다. 연설에서 강연자가 계속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한다면 청중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 이럴 때 적당한 자조로 청중의 웃음을 유발하면 강연의 재미를 높일 수 있다. 단 엄숙한 자리나 비통한 분위기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 자조는 난처함을 해소한다. 어느 순간 인간관계에 난감한 상황이 찾아오기도 한다. 이때 자조로 대처하면 어색한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난처한 처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국빈 방문으로 강연을 할 때 반미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로 인해 연설이 여러 번 끊겼다. 전 캐나다 총리 푸에르 트루도는 이런 상황이 난감했다. 이를 알아챈 레이건 대통령은 웃으면서 말했다.
이런 일은 미국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누군가가 이 사람들을 미국에서 여기까지 모셔온 게 분명합니다. 그들은 제가 캐나다를 자기 나라처럼 느끼도록 해주고 싶었나 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며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어 어색한 상황에서 벗어났다. 더불어 동행한 캐나다 총리에게도 편안함을 주고 호감까지 샀다. 당신의 실수가 다른 사람의 불만을 불러일으킬 때 자조로 이해받자. 무심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경우 자조하며 화제를 돌리는 동시에 상대의 적대감을 해소해줘야 한다. 자조는 불공정을 반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불공정한 대우를 받거나 부당한 평가를 받았을 때 벌컥 화를 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격 나쁜 사람으로 매도된다. 이럴 때 자조로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불만을 표하자. 자조는 불공정을 반격하는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자조가 모든 상황을 타개해주지는 않는다.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실없는 사람이 되고 허위적인 인상만 남긴다. 과도한 자기 비하로 자존심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자조의 소재는 자기 약점에 있다. 자신의 약점을 찾아 보여줌으로써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상대가 당신보다 열악한 상황이나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면 이 방법이 유효하다. 상대와 거리감을 좁히고 긴장을 풀어주어 부드럽게 대화하도록 돕는다. 자신을 웃음거리로 삼아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한다면 그들은 당신이 자조로 배려를 베풀고 격이 없이 소통하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자조는 매력적인 자기 조롱이다. 자조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이 있다. 상대가 당신이 가진 지위나 능력의 우수함을 인정하고 존경을 보낸다면 그와 격이 없는 소통을 위해 자조를 아주 강력한 무기로 사용해보자. 매력적인 자조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약점을 특징으로 드러내면서 그것이 끼치는 영향을 언급하는 것이다. 기량이 매우 뛰어난 미식축구 선수가 인터뷰를 했다. 대단한 기량을 선보이셨는데요. 언제까지 그런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저도 제 기량이 뛰어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제게는 아주 치명적인 사실이 있죠. 이 특기는 은퇴 후에 강아지랑 산책할 때나 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수는 현재 우러러보는 점이 미래에는 별 쓸모없다는 자조로 자기 실력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낮추었다. 여지를 남겨라. 말이 지나치면 상식에 어긋나고 너무 절대적이면 반감을 부른다. 앞뒤가 맞지 않으면 약점이 되고 너무 직설적이면 상대를 격분시켜 갈등을 일으킨다. 이런 행동을 솔직한 표현이라고 간주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정직한 인상을 줄지도 모르지만 관계가 이어질수록 솔직하기보다 단순한 사람, 말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으로 치부되기 쉽다. 솔직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면 장소와 상황을 가리지 않고 직설적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인간관계에서 적을 만든다. 그들은 외부 환경으로 쉽게 분노하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한다. 때로는 여러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고 자신 또한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 이는 잘못된 말하기다. 솔직한 표현에는 이성과 지혜가 따라야 한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윌슨 대통령이 한 연회에 참석했을 때 일화다. 개최자는 그를 지지하는 마음을 담아 미래의 미국 대통령이라고 소개했다. 윌슨은 이 경솔한 발언을 듣고 마음이 불편했지만 직설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그는 발언 기회를 잡자 즉흥 연설을 했다. 캐나다에 낚시하는 여행객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존이었지요. 존은 술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날따라 독한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존은 만취했습니다.
존은 동료들과 북상하는 기차를 타고 돌아가야 했는데 혼자서 남하하는 기차를 탔습니다. 존의 동료는 남하하는 열차의 차장에게 연락해 술에 취한 존을 북상하는 기차로 보내달라고 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차장의 회답이 돌아왔습니다. 본 열차에는 술에 취한 승객이 12명이나 있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해 자신의 이름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잠시 끄는 윌슨은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과 눈을 마주쳤다. 저는 윌슨입니다. 저는 제 이름을 알고 있지만 제 미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연회 주인만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윌슨은 이야기를 인용해서 연회 개최자의 부적절한 발언을 보완했다. 대통령 당선에 대한 불확실성을 표하면서 겸손한 모습까지 보여주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윌슨에게 확실한 한 표를 행사하기로 했다. 먼저 말을 건네고 대화를 리드하자. 낯선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상대가 먼저 말을 걸어온다면 당황되고 왠지 모르게 위축된다. 그렇다고 자신이 먼저 말을 건네자니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난감하다. 그래서 머뭇거리다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긍정적인 심리로 상대가 당신에게 호감을 느끼도록 우호적 눈빛을 보내자. 어색할수록 느긋하게 대처하자. 부탁을 거절하자 상대가 입을 다물어 버리거나 즐겁게 잡담을 하다가 부주의로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면 대화가 끊어지고 어색함이 감돈다. 이때 어색함을 풀고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아무 말이나 하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상황을 정리하고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숨 고를 시간이 필요하다. 상대가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려도 좋다. 그의 말에 맞춰 반응한다면 진솔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만약 계속 긴장이 유지된다면 잠깐 자리를 피하는 방법도 좋다. 화장실에 다녀온다든지 전화하고 오겠다며 그 자리를 잠시 비우는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는 새로운 화제로 대화를 이끌 수 있다. 물론 자신이 실수했다면 자신의 처지나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를 구하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다. 매력적으로 말하자. 즐겁게 대화하려면 화제를 잘 선택해 상대의 흥미를 끌어야 한다. 그래야만 당신의 이야기가 상대에게 제대로 전달되어 원하는 목적을 이루게 된다. 매력적으로 말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자. 상대가 자랑스러워하는 소재를 언급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 관심받기를 좋아한다. 그런 화제를 선택하면 상대의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면서 더욱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당신이 잘 아는 익숙한 전문 분야를 이야기하라. 전문 분야는 상대의 관심을 더 쉽게 끌 수 있다. 듣는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일이기도 하다. 대화할 때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표정을 지어라. 대화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상대는 편안함을 느낀다. 누구나 온화하고 유순한 사람과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친근감을 느끼려 한다. 미소는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비법이다. 미소는 사람들 간의 거리를 좁히고 유쾌한 분위기를 만든다. 미소 짓는 표정으로 나눈 대화는 상대에게 즐거운 기억으로 남는다. 대화할 때 우물쭈물하고 위축된 자세를 보이지 마라. 상대가 불편함을 느낀다. 대화에 몰입하지 못하고 빨리 자리를 뜨고 싶어 한다. 그로 인해 자신의 능력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말을 너무 빠르게 하지 마라. 말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경박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또한 상대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 대화의 지루함을 불러온다. 말할 때 목소리 톤이 너무 높지 않게 하라. 말하는 목소리가 너무 크면 교양이 부족한 이미지를 남긴다. 공공장소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말할 때 억양이 들어가면 말투가 훨씬 다채롭고 생생하게 표현된다. 그로 인해 청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다.
대화할 때 상대의 눈을 주시하라.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러면 상대의 경청을 유도하고 주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대화를 나눌 때 두리번거리지 마라. 이는 당신 마음이 대화에 있지 않다는 모습이다.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다. 어느 대형 신문사에 편집장 교체가 빈번해 내부 분위기가 매우 불안정했을 뿐만 아니라 사내 여러 제도 역시 매우 불합리했다. 취재용 차를 연차가 많은 기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수습 기자는 한 대의 차량에 모두 타고 단체로 나가 취재해야 했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기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새로 취임한 편집장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전체 직원 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새로 취임한 편집장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취재 차량 개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편집장은 회의를 마칠 쯤 이렇게 말했다. 저도 예전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기자였습니다. 기자라는 직업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만큼 굉장하지 않고 오히려 고생이 많다는 것을 저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이해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실습하러 온 신참 인턴들과 함께 차를 타고 단체로 나가 취재할 것입니다. 취재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직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께 보장합니다. 대신 여러분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나 불만인 점을 언제든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가만히 있으면 나쁜 제도가 바뀌지 않지요. 누군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당신이기를 바랍니다. 이에 그 자리에 있던 기자들은 환호를 보냈다. 새로 취임한 편집장은 기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의 화제로 단번에 모든 사람의 흥미를 끌어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직원의 이익에서 출발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동고동락할 의향을 보임으로써 원활한 소통의 길을 열었다. 이것이 말이 가진 힘이다. 말하기 전에 편견부터 버려라. 어떤 부분에 나쁜 선입견이 있다면 소통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주위에 능력 있는 사람을 살펴보면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편안하게 말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어떤 일에서든지 여러 각도로 생각할 능력을 갖추고 있기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가시적인 장점에 현혹되지도 않는다. 직간접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그들은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항상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점을 알기에 긴장하지 않고 예민하게 일의 시비를 따지지 않는다. 당신이 가진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다면 떠올려보자. 그것을 주제로 대화할 때 어떤 방향으로 말하는지 살펴보면 분명히 대화가 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사람과 일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자. 잘못된 선입견이 대화의 방향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어 일을 그르치는 것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대화는 주고받아야 한다. 대화는 심리적으로 평등할 때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말하는 권리가 보장될 때 자기 생각이나 의견, 주장을 자연스럽게 선보일 수 있다. 상대가 압박하거나 강요하는 상황에서는 일방적인 수용만 있을 뿐이지 대화가 아니다. 대화는 생각을 말로 주고받는 행위다. 누구도 당신의 권리를 압제할 수 없다. 물론 연장자나 상사에게는 존중을 표해야 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주눅들거나 위축된다면 평등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자신이 심사숙고한 문제에 대해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입장을 전하자.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